전남 동북권 각시군의 자치단체장 민주당 경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여수와 순천은 4명의 후보가, 광양과 고흥은 각각 3명과 2명의 후보가 선정된 가운데 경선 후보자 선정 기준을 두고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심과 농어촌 가릴 것 없이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빈집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한 각종 금융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들의 실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천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취약계층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노동착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북권에서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여수에서 658명, 순천에서 800명, 광양 376명, 고흥에서 209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북권에서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2,378명으로 전주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대진표가 발표됐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경우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까지 치르기로 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또 일부 후보는 부당하게 감점 규정을 적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 출마자는 모두 9명.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 의회 의장과 정기명 전 여수을 지역위원장이 경선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순천에서는 손은모 전 이재명 경선대책본부 순천본부장과 오학은 전 도의원, 장만채 전 도교육감과 허석 순천시장이 경선을 치릅니다. 이 두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진행한 뒤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4인 경선을 두고 공관위원으로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나 자기 사람 심기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경선 후보자 선정 기준을 두고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천시장 후보군 가운데 유력 주자로 꼽혔던 노광규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전력으로 감점을 받아 컷오프됐습니다. 노 전 시장은 당시에는 중도 사퇴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없었던 만큼 이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경선에서 배제된 김동연 예비후보도 심사 결과가 소병철 위원장이 내세웠던 기준과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광양에서는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과 문양호 광양시 의회 부의장, 이용재 전 전라남도 의회 의장 등 3명이 모두 경선 대상에 올랐고 고흥에서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과 박진권 전 도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는 22일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출석률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조례안 처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로 이루어지는데 사직자 15명을 제외한 43명의 의원들 대부분이 자신의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어 본회의 출석률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자신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에게 22일 본회의 출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인증을 받고 지난해 20억 매출을 올린 사회적 기업에서 노동 착취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정작 지적장애인에게는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블라인드 제작 등 12개 분야 사업을 운영하는 순천의 A 사회적 기업. 2019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애인과 좀 일자리가 필요하시는 고령자들이나 이런 결혼 이민자들에게 동일하게 대해줍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함께 보고. 그런데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A기업의 직원들은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A기업에서 근무해온 지적장애인 A씨. 근로계약서와 달리 매일 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순천시가 6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방역소독 사업 등에서도 무급 초과 근무를 했는데 취재 결과 해당 인건비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A기업 간부의 대학생 자녀와 모친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는 어떤 일을 해요? 블라인드 만들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없을 때는 소독도 도와주고 그래요. 7명분의 일감을 떠맡으면서 책정된 인건비의 20%만 받았다는 다른 직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가 A기업에게 7명분의 도시재생사업 인건비 8,4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상은 해당 직원 혼자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A기업 간부는 해당 직원에게 책정된 월 110여만 원의 인건비조차 일부는 자신의 가족 등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많이 났죠. 왜냐면 사실상 일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군인분들조차도 왜 아가씨 혼자 일을 다 하냐. 말고 또 다른 사람 없냐. 왜 이렇게 일 진전이 느리냐는 둥. 근데 제가 항상 다 먹고.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라는 주장에 대해 A기업은 A씨의 노동 강도가 비장애인과 달라 급여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방역사업 인건비로 지급된 순천시 보조금은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한 뒤 이미 반납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인건비 송금 지시와 관련해선 사업상 목적으로 융통한 것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들 집단한테 가셔가지고 공공이익을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냥 기업을 하시면 재창출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취약계층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현재 1,600여실인 숙박시설을 2025년까지 17,000여실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풍광과 음식을 즐기며 체류하는 관광 거점을 만들기 위해 신안, 자은과 여수, 고흥 등지에 리조트와 호텔 등 7,000여실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도 솔비치가 운영된 뒤 진도 지역 방문객은 연간 60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도심 농어촌 할 것 없이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런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원도심 주택가 한편의 공터, 작은 쉼터와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빈집을 사들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수 지역의 빈집은 돌산읍에만 250채, 화양면과 화정면이 각각 193채와 180채, 충무동과 동문동에도 각각 180채와 172채 등 농어촌과 도심 곳곳에 1,998채나 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철거 지원과 매입 정비 등 해마다 50여 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빈집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 철거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45동인데요. 특히 여수시는 앞으로 철거 지원보다는 매입 정비 쪽에 치중해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3채를 매입 정비하기로 하고 동네 정원이나 마을 텃밭, 동네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바라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빈집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여수시는 또 코로나19로 부진했던 다양한 빈집 정비 활용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지 제공이나 여수 한 달 살아보기 체험 숙박 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과 귀농 귀촌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애물단지였던 빈집들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고민도 해결하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년 말부터 순천에서도 수소 충전소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 사업에 한 민간업체가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곡동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전소는 내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며 충전 용량은 시간당 120kg으로 승용차 24대 이상, 버스 6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2에서 21도, 순천 10에서 25도, 광양 10에서 26도, 고흥 6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9에서 24도, 목포는 9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 후반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다가 주말이면 24도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한 스미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8살 A씨는 지난달 26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아들이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인 A씨의 신분증과 통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보냈고 문자에 적혀있는 앱까지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고 A씨가 모르고 다운받은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기범은 A씨의 명의로 가짜 직장과 자택 주소 등을 기록한 엉터리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죽고 싶은 생각도 며칠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게 들기도 했고요. 하고요. 할 수 있는 거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해야 될 것도 많았고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다려라. 이게 현실적인 답이었으니까. 지난달 28일 장흥의 한 은행 ATM 기기 앞, 한 남성이 1시간가량 돈을 인출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피싱 사기 범죄는 1,100여 건에 달합니다. 수십 명에 많게는 수백 명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니 금융범죄 조직을 모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는 인출책들은 많이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총책이나 그 콜센터들은 해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면 금융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폰을 포맷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내년 4월 여수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시가 백년사 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개항 백년사 발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용역을 맡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로부터 과업별 진행 상황과 중간 보고회 의견 반영 상황 등 용역 성과물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여수개항 백년사에는 개항 전후 여수항의 모습과 역할, 도시공간 변천사, 여수항의 시대별 변화와 역사적 사건, 문화예술 행사 등 여수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최종 결과물은 다음 달 공개되고 백년사 책자는 6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선박사고 대부분이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분기에 발생한 선박사고 52척 중 78%가
운항 부주의 등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